안녕하십니까. 논술트리거입니다. AI로 떼돈을 번 빅테크 부자가 원래는 하도일 겁니다. 절세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지역을 옮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AI 인공 소프트웨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만든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팔란티어,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그 다음에 구글 창업자 레리 페이지, 그 다음에 세르게이 브린, 구글 창업자도 역시 공동 창업자니까, 제프 베이조프 아마존 창업자, 그 다음 마크 저거버거 메타 창업자, 레리 앨리슨 오라클 CEO입니다. 그 다음 젠슨 왕 엔비디아 CEO입니다. 이 사람들요 재산 규모가 엄청나게 지금 불어났어요. 무려였잖아요. 이 사람들 재산이 20배에서 30배, 적게는 10배 이렇게 불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빅테크 부자들이 절세를 위해 가지고 자기가 살던 지역이나 본사를 옮기고 있어요. 캘리포니아가 원래 많아요. 캘리포니아가 뭐가 있습니까? 실리콘밸리가 있잖아요. 실리콘밸리에 거기에서 덴버로 막 옮겼어요. 덴버로 처음에는 옮겼거든요. 왜? 실리콘밸리에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좌파예요. 좌파한테 세금을 엄청나게 때립니다. 원래 좌파들은 부자한테 세금 받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쓰자. 이게 좌파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실리콘밸리에 있던 회사들이 전부 다 덴버나 뭐 이런 데로 옮겨갔어요. 근데 덴버 쪽에서도 어떻습니까? 덴버 쪽에서도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생각해갖고 어디로 옮기나? 마이애미로 옮기고 있어요. 마이애미는요 소득세가 0이에요. 0. 소득세 0으로 하고요. 부동산세 이런 것도 엄청 싸요. 그래서 그쪽으로 절세 목적으로 본사를 막 옮겨요 이제. 그러면 상대적으로 캘리포니아 주지사 같으면 뭡니까? 이제 낙동강 오리알 된 거예요. 좌파들이 성행하던 지역에 캘리포니아는 데모도 많이 하고 반트럼프 계열 사람들이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트럼프의 강요에 의해서 기업들이 움직인 게 아니라 기업들 스스로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한테 억만장자 세금세를 또 신설했거든요. 캘리포니아는 정신 못 차리고 그거 신설했다가 옮겼어요. 자, 우리나라 부자들도 뭐 다른 나라로 옮겨간다 안 오는 간다 이런 문제가 막 제기돼 갖고 대한상의회장 최 회장이 뭐 사과까지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일이 벌어져 가지고 부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세금을 이제 어디에 내겠습니까? 연방 정부에 세금 내는 거는 고사하고 그건 당연해요. 그죠? 주 정부에 내는 세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캘리포니아에서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 겁니다. 이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요, 좌파적 논리에 의해서 굉장히 복지시설이나 오히려 좌파들 잘못 살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지 혜택이 더 이상 안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는 이제까지 뭐에 또 얽매여 있었습니까? 자, 가난하고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 의료지원, 뭐 복지시설, 그 다음에 사회간접자원 이런 거 투자했는데 전부 비리나 부패로 지금 얼룩져 있어요. 그죠? 그들 단체 만들어가지고 반대하다가 지금 어떻게 이제 어느 지경에까지 처했습니까? AI 빅테크 기업이 전부 이사해요. 실리콘밸리에서 어디로 가냐? 마이애미로 다 간다 이겁니다. 플로리다도 가요. 이제 플로리다는 전통적으로요. 이게 공화당 쪽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공화당 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가는 이유는 뭐 등 떠밀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세금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이애미에 지금 부동산 계약이 엄청나게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증가해가지고요. 지금 수십 배 증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도 좀 직시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AI는 시한폭탄이 있어요. 어떤 시한폭탄이 있냐? AI 공포가 건전성까지 지금 우려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돈 투자예요. 무슨 투자냐? 사모 신용금고 투자거든요. 정통적인 은행에서만 투자한 게 아니에요. 은행은 손 뗐어요. 왜냐하면 거품을 염려해서 AI가 지금 선순환으로 계속해서 리밸런싱 됐잖아요. 투자했는데 또 투자하고 또 더 많이 투자하고 또 더 많이 투자하고 이게 됐잖아요. 그런데 투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 한계점에 이제 어느 정도 도달한 거예요. 특히 어디에서 먼저 도달했느냐? 은행은 일부 손 뗐고요. 사모신용금고나 사모펀드 같은 이런 데에서
리밸런싱이 계속 이루어지다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고객들이 환불을 요청했거든. 그 환불 요청했는데 이제 그 환불을 해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발생할 문제가 뭐겠습니까? 금융 부실이 나타나요. 다시 말해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밴더 파이낸싱 현상이 이제 노골화되는 겁니다. 이거 한번 골마 터질 거 한번 터져놓고 다시 AI가 성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획했던 거는 AI 투자로 자 관세를 그동안 유지하면서 미국 제조 가성비를 유지하되 새로운 산업을 모색하지 못하면 미국도 굉장히 위험해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미국이 위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AI의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AI 승부가 어떻습니까? 리밸런싱 효과를 계속해서 발휘했습니다.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더 투자하고 더 투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픈 AI나 뭐 이런 거 엔스로픽 같은데 엄청난 투자금이 몰렸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한계에 점점 오기 시작합니다. 왜? 큰 데보다는 작은 데서 움직이겠죠. 빅테크 기업이 큰 기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기업이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될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이게 지금 선순환 구조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판매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제 금융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이제 파급 효과는 엄청나게 클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졌잖아요. 대규모로 투자됐어요. 금세기에 존재하지 않고 이때까지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투자금이 지금 빅테크 기업으로 막 들어간 겁니다. 이제 그 빅테크 기업의 작은 규모의 빅테크 기업들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왜? 이제 더 이상 돈을 수혈하지 못하면 이익금이 나지 않아요. AI가 지금 이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이 아직까지 조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죠? 투자만 완창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인프라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구축된 것 아니에요. 투자 상태예요. 인프라에서조차도. 그죠? 데이터 센터도 아직까지 완공 안 됐고 GPU도 아직까지 원활하게 공급되지도 않고 D램 반도체 있잖아요. D램 반도체 가격이 지금 치솟는 이유가 GPU 쪽으로만 투자하고 HBM 쪽으로만 투자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 D램을 만드는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대폭 줄었잖아요. 그래서 D램 가격이 1.4달러 하던 게 지금 11달러가 넘어요. 8배 정도 증가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컴퓨터 기업이 컴퓨터를 만들어내도 고객들이 사겠습니까? 8배 증가한 가격으로 어떻게 컴퓨터를 사고요? 거기에 부가된 반도체가 부가된 상품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누가 망하느냐? 이 작은 기업들이 있어요. 컴퓨터 만드는 작은 기업들. 그 다음에 그거와 D램과 관련된 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왜? 공급이 안 돼요. 생산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HBM 쪽으로만 왕창 몰려있지 않습니까? 몰려있는데 AI 기업도 어떻습니까 지금? 엔스로픽이나 오픈 AI 같은 거대한 기업들은 괜찮겠지만 그 하부 기업들은 리밸런싱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아서 글로벌 사모 신용금고 펀드들 자체가 뭡니까? 돈을 수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망한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 돈? 고객 돈 아니면 은행 돈을 지급 보증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돈을 못 주게 되면 환매가 안 되지 않습니까? 환급을 못 시키면 이제 거기는 뭐가 됩니까? 지불 정지가 되잖아요. 지불 정지가 되면 파산이 오는 겁니다. 결국 이런 구조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요. 이게 나타날 조짐이 지금 확실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큰 기업까지 지금 번지고 있거든요. 이제 큰 기업들도 이런 금융위기가 오면 온전치 못해요.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도 작은 기업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게 많아지면 기업 하나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가 쓰러지면 이제는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오픈 AI 투자액이 1000억 불에서 300억 불로 대폭 감액해버렸어요. 지금요. 이제 투자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약발 다 됐다는 거예요. 투자를 너무 많이 하면 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돈이 씨가 말라지는 겁니다. 여기다 거품 경제 끼었는데 정시까지 폭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돈이 공중분해돼가지고 더 이상 돈에 씨가 마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관세 무역까지 두드려 맞았잖아요. 그럼 전 세계 15%인데 자, 무역 관세에 많이 부과하던 중국이 대미 수출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물론 줄였다고 하지만 많죠. 멕시코, 그 다음 캐나다 이런 나라,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나라들의 무역 수지가 관세가 15%밖에 안 맞으니까 기존 관세보다 줄어드니까 돈이 어떻게 씁니까? 미국에서 해수가 덜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 팔아먹을 수입하는 품목의 가격이 어떻습니까? 이제 싸지기는 하지만 뭐가 안 돼요? 미국의 관세 수입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의 돈이 부족해진다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엎친 데 겹친적으로 점점 돈이 줄어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뭘 하겠습니까?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금융 위기가 제가 말했잖아요. 금융 위기는 시한폭탄 같은 것이다. 가상적인 것이다. 이거는 거품이다. 진짜가 아니다. 게테의 파우스트를 언급했지 않습니까? 파우스트가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누구하고? 메피스토펠레스라고 악마하고 거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집을 이행을 안 하면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펠레스하고 거래했는 게 이제 현실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논술 트리거였습니다.